고전 멘토링, 햄릿, 셰익스피어, 원작, 위즈덤, 커넥트 편집부 요약.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과 삼촌이 관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덴마크의 왕자의 이야기이다. 삼촌,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햄릿의 어머니이자 형수인 게르트루드와 결혼한다.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한 심적인 타격에 햄릿은 우울증에 빠진다. 또한 추락하는 현실로 인한 슬픔과 복수를 향한 욕망 속에서 햄릿은 갈등한다. 이 작품은 실제적인 광기와 가장된 광기를 넘나드는 햄릿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배신과 복수, 왜곡된 성욕, 부패한 도덕의 테마를 다루고 있다. 햄릿의 줄거리 1막 최근 덴마크에서는 왕이 갑자기 죽고 왕의 동생 클라디우스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왕은 형수이자 직전 왕비인 게르트루드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로부터의 침략 위협에 시달리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덴마크 엘시노어 성의 감시탑에서 보초 교대가 이루어지고 햄릿의 친구 호라티오는 보초병들에게서 유령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보초병들은 호라티오에게 같이 밤을 지내면서 유령을 보는 경험을 해보자고 부추긴다. 의심을 계속하는 호라티오 앞에 유령이 나타나고 호라티오는 그 유령이 최근에 죽은 국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유령은 나타나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죽은 국왕의 유령이 노르웨이 영토를 정벌할 때 입은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 호라티오는 유령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믿는다. 최근 노르웨이의 새 국왕이 덴마크에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유령이 나타난 것이 노르웨이와의 전쟁에서 덴마크가 패배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닌지 의심한다. 유령이 다시 나타나고 호라티오가 잠시 머물러 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면서 유령은 사라져버린다. 호라티오와 보초병들은 이 사실을 햄릿 왕자에게 보고하기로 한다. 죽은 국왕의 동생인 클라우디우스는 궁정 업무를 시작한 지 오래이다. 왕실 고문인 폴로니우스, 그의 아들, 노르웨이 파견대사, 왕자 햄릿 등이 클라우디우스에게 외교 정책을 조언한다. 클라우디우스는 현재 노르웨이 국왕에게 외교 대사들을 보내서 평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는 죽은 왕에 대한 장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적국인 노르웨이에서 그 기간을 이용할 수도 있다면서 자신의 즉위와 형수와의 결혼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한다. 이 발표로 햄릿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빠진다. 햄릿의 우울증을 걱정하는 새로운 왕과 왕비는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잊고서 새로운 생활을 즐기라고 권유한다. 햄릿은 왕과 왕비가 아버지의 죽음에 가식적으로 슬퍼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난한다.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이 차기 왕위 계승자임을 상기시키면서 유학 중이던 독일의 대학으로 돌아가지 말고 덴마크에 머무르도록 권유한다. 햄릿도 그에 동의한다. 햄릿의 마음속은 슬픔과 분노, 복수심으로 혼란스럽다. 햄릿은 자살이 커다란 죄이지만 자신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어머니가 교활한 삼촌과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햄릿에게는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복잡한 감정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 누구와도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없다. 호라티오와 보초병들이 햄릿에게 와서 그들이 본 유령에 대해서 보고한다. 햄릿은 그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유령을 기다려 보기로 한다. 한편 왕실 고문 폴로니우스의 아들 라에르테스는 덴마크를 떠나 유학 중인 파리로 향한다. 집을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여동생인 오펠리아에게 햄릿을 멀리하라고 충고한다. 그의 판단으로 햄릿은 오펠리아를 단순한 장난감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순결을 최상의 가치로 지키라고 충고한다. 라에르테스가 떠난 후
폴로니우스는 딸 오펠리아를 불러서 그녀와 햄릿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오펠리아는 햄릿이 자신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아버지의 의견은 오빠의 의견과 다를 것이 없다. 그는 사랑의 맹세를 비웃으면서 오펠리아가 햄릿에게 순결을 바치는 순간 햄릿이 그녀를 떠날 것이라고 말해준다. 결국 오펠리아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햄릿과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감시탑으로 간 햄릿과 호라티오, 보초병들은 유령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성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이 그들 앞에 유령이 다시 나타난다. 햄릿이 유령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하지만 유령은 묵묵히 햄릿을 바라본 후 다시 사라진다. 호라티오와 보초병은 햄릿이 유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 햄릿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막을 경우 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유령을 따라 나선다. 호라티오와 보초병들은 햄릿을 멀리서 따라간다. 햄릿과 단둘이 있게 되자 유령이 말을 시작한다. 죽은 왕, 즉 햄릿의 아버지는 자신이 생전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은 뱀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고 살해당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자신을 죽인 범인으로 동생인 클라우디우스를 지목한다. 그는 클라우디우스가 왕궁의 정원에 숨어들어 자신이 평소에 즐기는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그의 귀에 독약을 부은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해준다. 유령은 햄릿에게 복수를 요구한다. 단, 자신의 부인은 연약하고 유순한 여자이므로 어머니를 보호하라고 부탁한다.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클라우디우스가 있다는 것이다. 충격에 빠진 햄릿은 삼촌 클라우디우스에 대한 복수를 맹세한다. 그 후 도착한 호라티오와 보초병들에게 햄릿은 유령과의 대화 내용을 숨기고 그들이 죽은 왕의 유령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들이 햄릿의 요청에 그러겠다고 말하지만 햄릿은 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요하게 맹세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햄릿은 자신이 앞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한다. 이막 폴로니우스는 하인 레이날도를 파리로 보내서 아들 라에르테스를 감시하도록 한다. 폴로니우스는 감시의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지시하는데 파리에 도착한 후 아들의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덴마크에서 온 젊은이를 아는지 물어보고 다니라고 지시한다. 라에르테스의 이름이 언급되면 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듯이 행동하면서 그가 술과 여자, 도박 등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말하라고 지시한다. 이런 방법을 써야만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던 폴로니우스가 레이날도를 파리로 출발시킨다. 그때 폴로니우스에게 온 오펠리아가 햄릿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햄릿과의 연락을 모두 끊은 오펠리아에게 햄릿이 갑자기 찾아와서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햄릿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횡설수설했다고 전해준다. 폴로니우스는 햄릿의 행동이 오펠리아에게서 거절당한 것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는 자신이 직접 햄릿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 그는 햄릿의 친구 2명을 불러서 햄릿이 미친 듯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다. 그 후 폴로니우스는 클라우디우스와 게르트로드를 찾아가 햄릿의 미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폴로니우스는 그것이 오펠리아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클라우디우스는 폴로니우스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 묻고 폴로니우스가 계획을 하나 세운다. 햄릿이 도서관에 있을 때 오펠리아를 접근시킨 후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는 것이다. 클라우디우스는 그 계획에 찬성한다. 한편 노르웨이로 파견된 외교 대사들이 돌아온다. 그들은 노르웨이 국왕을 만나서 국왕의 조카가 벌이고 있는 덴마크 침략 계획에 대해서 알려줬고 노르웨이의 국왕이 평화안에 동의해서 조카를 제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국왕의 조카는
폴란드와의 전쟁에 전념하기로 했고 그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덴마크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말을 전한다. 클라우디우스는 전쟁을 막은 것에 기뻐하면서 노르웨이 군대가 덴마크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폴로니우스는 햄릿을 따로 만나서 그의 상태를 확인한다. 햄릿은 폴로니우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행동한다. 폴로니우스는 이 모든 행동의 근원에 시련의 아픔이 있다고 추측한다.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펠리아와 햄릿이 만나는 것을 재빨리 추진하기로 한다. 클라우디우스의 부탁을 받은 햄릿의 친구들이 나타나자 햄릿이 깜짝 놀란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던 햄릿은 그들이 엘시노어 성에 온 이유를 묻는다. 그들은 단지 햄릿을 보러 온 것이라며 질문을 회피한다. 그러나 집요하게 추궁하는 햄릿에게 모든 사실을 말한다. 왕과 왕비가 보내서 햄릿을 정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햄릿은 다시 우울함에 빠져들고 자신의 불운과 고통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햄릿의 친구들은 그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화제를 바꾼다. 그들은 성으로 오는 길에 유랑 극단들을 보았다고 한다. 마침 유랑 극단이 엘시노어 성에 도착하고 햄릿이 그들을 만난다. 햄릿은 유랑 극단에게 즉시 공연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드를 보여달라고 한다. 유랑 극단은 트로이의 영웅 프리암의 죽음에 대한 서사시를 낭송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내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러면서 그녀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스스로의 격정에 빠져서 괴로워한다. 배우의 감정이 격해지자 폴로니우스가 연극을 중지시킨다. 배우들이 완공해서 나가기 전 햄릿은 주인공을 따로 불러서 다음 날 밤 공연에서 곤자고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자신이 중간에 몇 줄의 대사를 덧붙이겠다고 한다. 혼자 남은 햄릿은 연극 속 배우들이 상황에 심취하여 격정과 슬픔을 못 이긴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정작 그 자신은 피해 복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가졌지만 나약한 의지로 인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점에 괴로워한다. 그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탓한다. 그리고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 햄릿은 아버지의 유령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계획을 세운다. 어쩌면 사악한 악령이 그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인 척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서 유령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연극을 공연시키고 클라우디우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클라우디우스가 죄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범죄 현장이 재현되는 모습에 결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햄릿의 생각이다. 3막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의 친구들과 왕비 폴로니우스, 오펠리아를 불러서 햄릿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한다. 햄릿의 친구들은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 벌어질 연극 공연을 햄릿이 무척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말을 들은 클라우디우스는 연극 공연에 참석하기로 한다. 폴로니우스와 클라우디우스는 오펠리아와 햄릿을 만나게 한 후 햄릿의 반응을 살펴보는 계획을 진행시킨다. 그들은 오펠리아에게 책을 읽고 있는 척하라고 지시한다. 여기에 햄릿이 등장하고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의 대사를 한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햄릿은 한참 후에 오펠리아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오펠리아는 햄릿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애정의 표시들을 환기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햄릿은 냉담하게 반응할 뿐이다. 그리고 수녀원에 가서 비뚤어진 열정을 바로 잡으라는 거친 말을 내뱉는다. 실망한 오펠리아가 햄릿을 떠난다. 이 광경을 지켜본 클라우디우스는 오펠리아에 대한 사랑의 실패 때문에 햄릿이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오히려 햄릿은 미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클라우디우스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햄릿을 영국으로 가는 외교 사절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다. 그의 계획에 동의한 폴로니우스는 그날 밤 연극이 끝난 후 햄릿과 왕비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조언한다. 클라우디우스 역시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 연극이 시작되기 전 햄릿은 배우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장면을 넣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호라티오를 찾아가서 새로운 국왕의 연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햄릿 자신은 클라우디우스와 왕비, 오펠리아 등이 앉은 객석으로 가서 기쁘다는 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왕비의 바로 옆에 앉아 그녀가 연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필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연극이 시작된다. 무대에 왕과 왕비로 분장한 배우들이 나오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한다. 왕비는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하지만 왕은 자신이 죽는다면 재혼을 하도록 왕비에게 권유한다. 왕비는 재혼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이고 자신은 과부가 되더라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한다. 왕비가 무대에서 나가고 왕은 잠에 빠져든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클라우디우스는 연극의 재미를 칭찬한다. 연극 무대에 왕의 조카가 등장하고 그는 잠을 자고 있는 왕에게 다가가서 독약을 귀에 붓는다. 그 장면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햄릿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악한 살인자가 바로 과부가 된 왕비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외친다. 이때 클라우디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극을 멈추라고 명령한 후 극장을 떠난다. 햄릿과 호라티오는 유령이 한 말이 사실이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잠시 후 햄릿을 찾아온 친구들이 클라우디우스가 매우 화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게르트루드 왕비가 햄릿을 그녀의 방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들은 왜 햄릿이 그토록 화를 내는지 묻는다. 그러나 햄릿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은 앞으로 어릿광대처럼 놀아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한다. 폴로니우스도 햄릿에게 와서 왕비를 만나러 가라고 간청한다. 혼자 남은 햄릿은 클라우디우스와 결혼을 한 어머니가 그 사실을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한편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의 친구들에게 봉인된 편지를 주고 햄릿과 영국으로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하면 영국 왕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한다. 폴로니우스는 왕을 찾아와서 햄릿이 잠시 후에 왕비를 만날 것이며 자신은 휘장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겠다는 계획을 보고한다. 혼자 남은 클라우디우스 왕은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신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 자신이 알 듯 자신이 살인의 대가로 얻는 왕위와 왕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닫는다. 클라우디우스가 기도를 하는 동안 햄릿이 그의 뒤로 등장한다. 햄릿은 이제 클라우디우스를 죽일 기회가 왔다고 직감한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클라우디우스를 죽인다면 바로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기독교의 교리 때문에 복수를 망설인다. 햄릿은 클라우디우스가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순간에 그를 죽이는 것으로 마음을 결정하고 어머니의 방으로 간다. 햄릿을 기다리는 왕비는 침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햄릿은 그녀와 삼촌의 결혼은 죄악이라고 추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거울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녀는 그 순간 햄릿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오해한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지르고 커튼 뒤에서 숨어있던 폴로니우스 역시 소리를 지른다. 햄릿은 커튼 뒤에 클라우디우스가 숨어있다고 착각을 하고 커튼을 관통해서 칼을 찌른다. 죽은 폴로니우스를 확인한 후 햄릿은 멍청한 늙은이의 죽음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오히려 햄릿은 왕비를 의자에 앉히고 두 명의 초상화를 보여준다. 하나는 죽은 왕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클라우디우스의 것이다. 죽은 왕은 고귀함과 덕의 상징이고
클라우디우스는 사악함의 상징이라는 것이 햄릿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한 짓을 행했는지 비난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사이로 죽은 왕의 유령이 등장한다. 유령은 왕비를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클라우디우스에게 복수를 제대로 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유령이 왕비를 위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왕비는 유령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햄릿이 허공에 대고 말을 하고 자신에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위로하는 모습을 본 왕비는 그가 정말로 미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햄릿은 어머니에게 클라우디우스와의 재혼을 취소하고 그와 잠자리를 가지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이 영국으로 떠날 예정이지만 자신은 같이 가는 친구들을 믿지 않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그는 폴로니우스의 시체를 들고 떠난다. 사막. 클라우디우스가 게르트루드 왕비를 찾아 햄릿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그녀는 햄릿이 실수로 폴로니우스를 죽인 것에 대해 말하고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이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햄릿의 친구들을 불러서 햄릿을 찾아오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폴로니우스의 시체를 버린 장소도 알아오라고 지시한다. 햄릿의 친구들은 햄릿을 찾아와 폴로니우스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본다. 햄릿은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이 새로운 왕에게 아첨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폴로니우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클라우디우스는 그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인다. 그때 햄릿의 친구들이 햄릿을 데리고 왕에게 온다. 폴로니우스의 행방에 대한 왕의 질문에 비웃음을 띤 햄릿이 장소를 알려준다. 그리고 왕은 햄릿에게 즉각 영국으로 떠날 것을 명령한다. 왕이 햄릿의 친구들에게 준 편지에는 햄릿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담겨 있다. 최근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패한 영국의 왕에게 신하의 의무로서 햄릿을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었다. 영국으로 출발하는 배로 가던 햄릿이 노르웨이 군대의 연락 장교와 만나게 된다. 덴마크의 국경까지 진입한 노르웨이 군대가 폴란드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을 클라우디우스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보낸 연락 장교이다. 햄릿은 연락 장교에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진격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장교는 폴란드의 작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장교는 그 땅이 너무 작고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불평한다. 햄릿은 그런 땅을 폴란드 군대가 방어할 리 없다고 말하지만 장교는 이미 폴란드군이 그 땅을 방어하기 위해 출동했다고 대꾸한다. 장교와 헤어진 햄릿은 상황의 아이러니함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다. 쓸모없는 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군인들과 아버지의 복수가 달려있음에도 실행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한다. 그리고 피해 복수에 대한 결심을 굳힌다. 그러나 햄릿은 우선 덴마크를 떠나서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한편 덴마크에 남은 오펠리아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인다. 그녀는 자신이 게르트루드 왕비를 만나봐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왕비는 마지못해 오펠리아를 만나는데 오펠리아는 아무 말도 없이 단순한 노래만을 흥얼거린다. 그리고 왕이 등장하자 오펠리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고 아무도 모르게 매장되었다면서 분노를 터뜨린다.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의 살인을 숨기고자 폴로니우스의 시체를 급히 매장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깨닫는다. 폴로니우스의 아들 라에르테스가 프랑스에서 돌아오면 폴로니우스의 죽음에 왕실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힘들다는 건 역시 깨닫게 된다. 라에르테스가 프랑스에서 귀국을 하고 왕궁으로 그의 귀국 소식이 전해진다. 그리고 라에르테스와 그를 따르는 군중들이 클라우디우스를 죽이고 라에르테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소문도 전해진다. 흥분한 라에르테스는 왕궁으로 난입해 들어와서 아버지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클라우디우스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보든지 솔직하게 답변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자신 역시 폴로니우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다. 클라우디우스가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오펠리아가 꽃다발을 들고 왕궁으로 들어온다. 오펠리아는 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왕궁에서 갑자기 나가버린다. 클라우디우스는 라에르테스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죽였다고 밝힌다. 그리고 힘을 모아 햄릿에게 복수할 것을 제안한다. 라에르테스 역시 햄릿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 햄릿이 보낸 편지가 호라티오에게 도착한다. 그 편지를 가져온 사람들은 낯선 선원들이다. 편지에 의하면 햄릿은 영국으로 가는 도중 해적선과 만나게 되고 그가 해적선에서 전투를 하는 사이 햄릿의 배가 도망갔다고 한다. 해적들은 오히려 햄릿을 동정하면서 그가 덴마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햄릿은 편지를 전해준 선원들을 따라서 자신이 숨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부탁한다. 햄릿이 따로 왕에게 보낸 편지를 전달한 호라티오는 선원들을 따라가기로 한다. 클라우디우스와 라엘테스는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폴로니우스가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설명한 후 클라우디우스는 자신이 햄릿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첫 번째 이유는 왕비가 햄릿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덴마크의 사람들 전체가 햄릿의 편이라는 것이다. 그 순간 햄릿의 편지가 왕에게 전달되고 편지에는 햄릿이 바로 왕궁으로 올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편지를 읽은 클라우디우스와 라엘테스는 왕비와 사람들 모르게 햄릿을 죽일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햄릿과 라에르테스 사이에 결투를 진행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두 명 모두 유명한 검객이지만 라에르테스가 조금 더 강하다는 평판이 있기 때문이었다. 먼저 라에르테스의 검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도록 하고 햄릿의 것은 뭉툭한 날을 가지도록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라에르테스의 검을 독약에 담근 후 결투를 벌여서 햄릿이 날에 스치기만 해도 죽도록 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한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는 독약이 든 잔을 준비해서 결투 도중 햄릿에게 건네주기로 한다. 이때 오펠리아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게르트루드 왕비가 오펠리아와 물가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는데 나무 근처 물로 다가간 오펠리아가 빠져버린 것이었다. 왕비에 의하면 그녀는 위험한 것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노래만 흥얼거렸다는 것이다. 이 소식에 라에르테스가 격분하고 클라우디우스는 미래를 위해서 진정하라고 설득한다. 오막 소문에 의하면 오펠리아가 자살을 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자살한 사람은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교회 성직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클라우디우스는 그녀에게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아준다. 오펠리아의 무덤을 파는 현장에 햄릿과 호라티오가 우연히 방문하게 된다. 오펠리아의 무덤인지를 모르는 햄릿은 무덤을 파는 사람들과 인생의 허무함과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때 왕과 왕비, 라에르테스가 성직자들을 거느리고 무덤을 방문한다. 햄릿은 무덤과 장례식의 분위기가 뭔가 약소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것이 자살한 사람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왕의 일행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햄릿은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핀다. 장례 절차에 대해서 성직자와 논쟁을 하던 라에르테스의 말 속에서 그 무덤이 오펠리아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왕과 왕비가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라에르테스가 작별 인사를 한다. 격정에 사로잡힌 라에르테스는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가 여동생의 시체를 껴안고 울면서 자신을 산채로 매장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들의 격정에 자극된 햄릿이 스스로를 드러낸다. 라에르테스와 격투를 벌인 햄릿은 자신이 진정으로 오펠리아를 사랑했다고 고백한다.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해버리면서 햄릿을 공격하고
햄릿과 호라티오는 급히 도망친다. 왕은 라에르테스에게 햄릿을 죽이는 계획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햄릿에게 왕의 사신이 도달한다. 왕이 라에르테스와 햄릿 사이에서 검술을 겨루는 시합을 개최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왕을 비웃던 햄릿이 시합에 참가하기로 결정한다. 시합 날이 되고 햄릿은 왕과 왕비, 군중들 앞에서 라에르테스에게 사과를 한다. 오펠리아의 장례식장에서 소동을 벌인 것과 폴로니우스를 우발적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 햄릿은 진지하게 사과를 한다. 라에르테스는 햄릿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지만 자신의 더러워진 명예는 오직 결투를 통해서만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결투 전 라에르테스는 무관심한 척하면서 날카롭게 다듬어주고 독약을 바른 칼을 고른다. 클라우디우스는 결투 전 목을 축이라면서 햄릿에게 음료수를 권한다. 결투가 시작되고 첫 번째 시합에서 햄릿이 승리한다. 클라우디우스는 다시 음료수를 권하면서 독약을 바른 진주를 잔 속에 떨어뜨린다. 그러나 햄릿은 음료수를 거절하고 두 번째 시합에서 다시 승리한다. 왕비는 햄릿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건배를 제안하고 클라우디우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마신다. 세 번째 시합은 양측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햄릿은 라에르테스의 독이 묻은 칼에 상처를 입는다. 둘의 시합은 난투극으로 변하고 햄릿이 라에르테스의 칼을 잡게 된다. 그리고 햄릿이 그 칼로 라에르테스에게 상처를 입힌다. 바로 그 순간 왕비가 쓰러진다. 그녀는 자신의 잔에 독약이 들어 있었음을 밝히고 죽는다. 햄릿은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구인가를 추궁하고 왕비의 죽음에 동요한 라에르테스가 모든 사실을 고백한다. 그리고 라에르테스는 햄릿과 자신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햄릿은 독이 묻은 칼을 들어서 클라우디우스를 찌르고 독약이 든 잔을 마시도록 강요한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 햄릿은 호라티오에게 이 모든 이야기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다음 국왕으로 노르웨이 국왕의 조카이자 군대를 거느리고 폴란드로 진격한 포르틴브라스를 지명한다. 한편 폴란드 군대에게 승리를 거둔 포르틴브라스와 영국에서 온 사신이 왕궁에 도착한다. 영국에서 온 사신은 햄릿의 친구들이 모두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왕궁 뜰에 놓인 네 구의 시체만 발견하게 된다. 혼자 남은 호라티오는 그들의 시체를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햄릿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포르틴브라스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왕위 계승자가 모두 죽어버린 덴마크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승낙하고 햄릿에서 기사의 장례식을 치러줄 것으로 약속한다. 햄릿에서 기억해도 좋을 문장.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이다. 부정한 재물에 화살과 밧줄에 괴로워하는 것과 고통의 바다에 저항하고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 어느 것이 고귀한 것인가? 고전 멘토링 햄릿. 셰익스피어 원작. 위즈덤 코넥트 편집부 요약.